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이재국입니다. 칼머리 바람이 센데 관산달은 왜 밝은가? 칼끝에 서리빨 차가워 그리운 고국이여. 삼천리 무궁화 동산에 왜적이 웬 말이냐? 내 쉼없이 피 흘려 싸워 왜적을 물리치고 진정 님의 조국 찾고야 말 것이다. 김좌진 장군이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 만주로 떠나면서 쓴 시인데요. 장군이 품었던 조국 독립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했는지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백야 김좌진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km에) 달하는 울창한 산림지대로 인마의 통행조차 어려운 청산리 계곡. 1920년 10월 21일 오전 9시 아침에 고요한 정적을 뚫고 요란한 총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백운동에 매복해 있던 독립군이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에게 일제히 사격을 가한 건데요. 독립군은 26일 새벽까지 10여 회의 전투를 벌인 끝에 일본군을 대표시켰습니다. 김좌진 부하 600명과 홍범도의 부하 300여 명이 일본군 1300여 명을 격살하였다. 독립군이 최대의 전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로 각인된 청산리 대첩. 그 중심에 대한군정서군을 이끈 김좌진 장군이 있었습니다. 1889년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난 김좌진 장군은 유년 시절 글 공부보다는 활쏘기, 말타기, 병정놀이를 즐겨 했는데요. 동네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할 때는 항상 대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삼국지, 수호지를 통달할 정도로 읽고 군사학에 관련된 책을 탐독하고 무술 연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니 무인으로서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병정놀이를 할 때면 대장기에 강한 것은 누르고 약한 것은 돕는다는 뜻의 억강부약을 썼다고 하는데요. 구국운동을 처음 실행할 때 자기 집안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무상으로 땅을 나눠준 일이나 80칸 되는 집을 학교 교사로 내주고 초가집에서 산 일은 이러한 의지가 그대로 삶에서 드러난 것이죠. 김좌진 장군의 집터는 지금도 홍성의 갈산고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요. 장군은 유년 시절 국내외 소식에 밝았던 김석범을 통해 계몽의식을 키우고 홍주 의병의 총수였던 김복한에게 사사받으며 의리정신과 민족수호정신을 배웠는데요. 육군 무관학교에서 수학한 후 고향에 내려와 호명학교를 설립하고 기호흥학회에 가입해 교육사업을 전개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이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정신적 기반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군은 1910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요. 북간도에 독립군 양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군자금 모금을 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2년 6개월 동안 수감되기도 했지만 그의 항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였던 대한광복회에 참여해 북간도로 건너가서 1918년 12월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군정서의 북로사령부 제2연대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대종교에서 창설한 대한군정서에서 군사부문 사령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군은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필생의 수건사업을 이루고자 1920년 2월 초 사관연성소를 설립하고 스스로 교장이 됩니다. 사관연성소는 1920년 9월
제1회 졸업생으로 298명을 배출했는데요. 이들은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대한군정서군의 주축이 됩니다.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1,300여 명의 일본군을 사살한 청산리 대첩은 세계 전쟁 사상 유례 없는 대전과였으며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국내로 진격해 독립을 성취하고자 했던 장군은 북만주 지역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습니다. 대한독립군단에서도 총사령관을 맡아 무력투쟁을 전개했으며 군자금 모집과 독립군 모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 부대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에서 타격을 받은 일본군이 독립군 부대와 한인 마을을 전멸시키려 했기 때문이죠. 이를 피해 독립군 부대는 소련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처음부터 소련으로 가는 것에 반대했는데요. 결국 많은 독립군들이 레닌의 소련 적군과 자유대대에 의해 전사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장군의 부대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전에 탈출해서 다시 간도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한독립군단은 1925년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들과 통합을 추진해 대진국의 수도였던 바레진에서 신민부를 조직했는데요. 신민부는 무장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산업활동 등 자치활동을 통해 한인 동포들의 생활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장군은 신민부를 조직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고 총사령관 및 군사부 위원장으로 군사 부문의 책임을 맡아 신민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성동사관학교 부교장으로 활동하여 독립군 양성을 추진해 정규군을 구성하여 무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장군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도 국내에 계속해서 밀사와 공작대를 파견했는데요. 1925년 3월에는 신민부원을 파견해 조선총독 암살을 계획했으며 특수공작대를 국내에 파견해 국내의 작전 지도 등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군이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도 국내에 밀사와 군대를 파견한 것은 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은 국내로 진격해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28년 신민부가 해체되면서 장군의 부대는 다시 북만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7전 8기로 쓰러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교포 사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1929년 7월 한족 총연합회를 결성하여 주석으로 활동한 것이죠.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만주 지역에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었던 공산주의 사상과 대항하기 위해 무정부주의 이념을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1930년 1월 24일 동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금성 정미소에서 박상실이 쏜 흉탄을 맞고 향년 41세로 순국하고 만 것이죠. 정부에서는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며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장군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국권을 강탈당했던 일제강점기, 청산리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 백야 김좌진 장군. 그는 항일 무장투쟁 외에도 애국개몽운동과 교육활동을 하며 대한의 독립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는데요. 장군이 품었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존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안녕.